경찰이 주요 도로에 과속 단속 부스를 설치해놓고도 인력과 장비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 민원 신고가 늘고 있지만 정작 행정 처리가 뒤따르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늘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지슬에 이어 오멸 감독이 연출한 새로운 작품 하늘의 황금마차가 이번 추석에 개봉됩니다. 지슬과는 또 다른 매력을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 오른편에 경찰이 설치한 이동식 과속 단속 부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단속 부스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에어로 밀주도로. 자동차가 이동식 단속 구간에 접어들자 내비게이션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약 300m 앞에서 시속 7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 곧이어 도로 한쪽에 단속 부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나 단속 장비는 없습니다. 또 다른 부스도 텅 비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속 단속 부스는 지난해 설치됐습니다.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단속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단속하는 걸로 착각한 운전자들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꾸준하게 단속을 해주면 좋은데 뭐 이렇게 띄엄띄엄 하게 되면은 좀 갑자기 돌발 사고도 생길 수가 있겠죠. 급장가하면서. 제주도 내 설치된 과속 단속 부스는 17곳. 사실상 전시용 시설로 전락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헛수고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보면은 어느 사고 날 때만 그때만 카메라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를 빼버리니까. 경찰은 인력이 부족한 데다 단속 장비도 고가여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질 않는데 그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부 다 아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운영 문제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선 단속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해 경찰이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정부가 생활 민원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행정 처리는 뒤따르지 않아서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상가와 학원이 밀집해 있는 제주 시내 도로.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불법 주차한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지나다닐 때 많이 불편해서 뭔가 좀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이런데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많이 좁아서 발도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등록 버튼만 누르면 위치와 시간 정보가 자동으로 단속 부서에 통보돼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화 신고에 비해 훨씬 쉽고 간편해 제주 지역 신고 건수가 300건을 넘었습니다. 부산과 춘천 등에서는 이 시스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경찰은 지금껏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일 평균 한 150건이 전화 통화가 오고 현장 방문하는 인원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시작하자니 조금 인력적인 효율적인 면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효과를 높이고 단속 인력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한 제도가 담당 기관의 무관심 속에 전시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차기 제주시장에 현 제주도 감사위원인 이기승 씨가 내정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이자 현 제주도 감사위원인 이기승 씨를 제주시장 내정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인데 도의회 정례회가 이달 중순부터 예정돼 있어서 이기승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일괄 사표를 받은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 등을 평가할 객관적인 검증 기구를 구성한 뒤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3개 공기업에 대해 전문 경영인의 영입 필요성을 언급해 이들 기관장의 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덩달아 큰손 중국인 투자자들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유치하려는 은행권의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은행. 창구 안쪽에 중국인 고객을 위한 전용 상담실이 따로 마련됐습니다. 내부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으로 치장돼 있고 중국어에 능통한 투자 전문 직원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면서 뭉칫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분들의 투자 자금 유치라든가 환전 그리고 고객 수 증가가 많이 눈에 띄었고요. 지금 영업 저희 전체적인 하바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은행은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최상류층을 겨냥해 제주관광공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웨딩과 승마, 의료 등 고급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해 중국 현지 은행 점포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 성향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기관은 물론 제주도까지 좋은 윈윈인 전략이란 겁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중국인들을 좀 더 우리 고객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제주를 알림으로써 제주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큰손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권들의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영화 지슬에 이어 오멸 감독이 연출한 새로운 작품이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를 배경으로 구수한 제주어로 영화를 제작해서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립영화 사상 최다 관객인 14만 명을 기록한 지슬의 연출자 오멸 감독의 신작 하늘의 황금마차. 치매에 걸린 형과 갈등을 겪는 사형제의 이야기를 제주어로 풀어갑니다. 이제왕 무사 큰형님한테 잘라놓은 출거는 것과 이 집 하나 남은 것 형님 혼자 다 먹자는 무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작 지원을 받은 이 작품은 소외된 노인의 죽음과 갈등이란 소재에다 음악을 접목시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죽음을 앞둔 형 앞에 동생들이 나타난 이유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집. 큰형의 제안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 형제들은 무명 밴드를 만나고 음악을 통해 갈등과 화해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소 무거웠던 흑백 영화 지슬과 달리 이번 작품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들을 제주 풍광 속에 녹여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작가의 인생의 고스란히 담기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개봉하는 신작 하늘의 황금마차는 제주도 내 3곳의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55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차 관측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55만 7천 톤으로 지난 5월 1차 조사 때보다 4만 5천 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귤 한 그루 열매 수는 평균 949개로 평년보다 240개 많았고 열매 크기는 평년보다 조금 작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여름 저온 현상으로 자연적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생리 낙과가 적었기 때문에
생산 예상량이 늘었다며 크기가 작거나 병해충에 걸린 열매를 솎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싸널병원의 사업 계획서에 대해 응급의료체계 구비와 보건의료법 준수, 투자 가능성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 이달 안에 승인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의 모기업 대표자 범죄 경력과 현지 병원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사업자에게 모기업의 자금력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MBC가 지난 4월 제작 방송한 4.3 특별기획 산, 들, 바다의 노래가 오늘 KBS홀에서 열린 제41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다큐멘터리 TV 부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제주 MBC 권혁태, 양윤택 기자가 제작한 뮤직 다큐멘터리 산, 들, 바다의 노래는 4.3 당시 제주 사람들과 무장대, 군경이 불렀던 노래들을 발굴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4.3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충석 제주국제대 초대 총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고충석 총장은 오늘 오전 학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학교 운영에 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도민의 대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총장은 오는 2018년 8월까지 4년 동안 제주국제대를 이끌게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는 북한 이탈 주민 50여 명과 정착 도우미 등이 참석해 직접 만든 북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에는 탈북자 18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0억대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 소홀 혐의를 받아온 이상순 전 농업기술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부하 직원인 39살 허모 씨가 농민들을 상대로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고받은 뒤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자 9명을 확인하고 제주도 청렴감찰단 등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해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